예술성과 상업성 모두 갖춘 육각형의 밸런스를 가진 두 거장이 있습니다. 상업성에는 조금 더 깊은 두각이 있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아닌 오늘은 철저한 예술성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장, 바로 웨스 앤더슨 감독입니다. 앤더슨의 비율 대칭은 영화의 미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지만 예술성을 보여주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영화나 예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산업이 있는데요. 역시나 건축,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1mm, 2mm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곳이 바로 인테리어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 맛에 인테리어를 끊지 못합니다. 스트레스와 희열이 함께하는 이곳. 오늘은 앤더슨의 영화의 장면과 철학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브랜딩에 영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 너 또 색감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그의 색감은 역시 미친 감각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계의 저예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자신만의 색깔이 확고한 감독은 인테리어 브랜딩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 그리고 진지한 고찰을 유머러스하게 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꼭 파인다이닝이 아니어도 음식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에 영감을 드리는 동킴입니다. 앤더슨은 영화 감독이지만 그는 실제로 건축을 좋아했고 그의 영화 속 장면들은 마치 건축 도면처럼 정교하고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촬영 기법은 평면적 구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을 정면에서 단면처럼 보여주고 관객은 마치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듯 인물과 서사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의 장면들은 단순히 장면이 아니라 예술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관람객에게 편안하게 제시해주는 예술작품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감각은 디자인과 예술, 특히 인테리어 공간을 기획하는 데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앤더슨의 영화에는 격정이 없는데요. 인물들은 죽음, 이별, 전쟁 앞에서도 무표정하거나 단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공간, 색, 구도는 그 감정을 대변하듯 강박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정이 흐르지 못하도록 눌러놓은 공간 같으며 오히려 억제된 감정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원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건축적 사고와 건축가의 표현 기법을 좋아하는 것이 그의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에게 참 편안한 시선이 됩니다. 그는 장면이 아니라 공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화를 떠올릴 때 인물보다는 그 색감과 공간을 더 선명히 떠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치 헤어질 결심의 산과 바다의 벽지처럼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 앤더슨의 대표적 연출법은 평면적 구도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봅니다. 때문에 인물들은 인위적인 공간에 어울리게끔 말투도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은 동화 속 한 장면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도 철저히 아날로그적 촉감을 고수하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가장 인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강박을 보입니다. 마치 손글씨의 로고와 메뉴판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앤더슨의 영화에는 반복되는 주제와 인물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이나 군중들은 주인공이 맞서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며 이로 인해 주인공의 불완전한 정체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의 세계는 항상 미학적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오히려 그 완벽함 속에서 불균형한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런 대비는 앤더슨 영화의 핵심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적 쾌감과 감정적 불편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그의 페르소나 캐릭터들은 여러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각 영화마다 배경과 감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객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앤더슨 영화라는 브랜드적 시그니처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됩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같은 마감재를 써도 컨셉이 다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닮아 있습니다. 재료는 같아도 문맥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진다는 점, 공간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가 인테리어에 중요할까요?
그는 굵직한 스토리 중심의 전개보다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 벌어지는 에피소드마다의 세련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입니다. 마치 인테리어도 그러합니다. 브랜드마다 다른 색깔들은 우리를 카페 탐방, 팝업 스토어 탐방 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앤더슨의 영화는 사각이라는 프레임 안에 자신의 예술성을 꾹꾹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러합니다. 사각형이라는 공간 안에 트렌드와 브랜드의 예술성을 넣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의 영화에는 디자인 3요소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신미성. 그의 영화에는 색감, 대칭구도, 정밀한 오브제 배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7세트를 극도로 활용한 예산 절감입니다. 이 장면은 다른 감독들이었으면 열차를 빌려 영상을 찍었을 테지만 그는 열차 전체를 빌리거나 제작하지 않고 간단하고 심플하게만 제작을 하여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은 일반적인 건축 산업 디자인의 사용성과는 다릅니다. 웨스 앤더슨식의 기능성이란 영화 속 시퀀스는 단순한 배경 이동이 아니라 이야기를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능성은 서사를 유쾌하게 전개시키는 공간 장치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2장 선언문 개정에서 볼 수 있는 연극적 배경 이동을 보시면 장면을 컷으로 나누기보다는 마치 연극의 무대를 전환하는 것처럼 공간 전체를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를 이끄는 적극적인 장치로 작동합니다. 즉,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신의 통솔 아래 철저하게 계산된 작가주의적 방법을 기능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컷을 자르지 않고 장면 전체를 하나의 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저는 그의 예술성과 방법론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테리어의 예술성과 철학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화를 제1막과 2막으로 나누어 준비해보았습니다. 제1막은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이 영화는 웨스 앤더슨의 특유의 옴니버스 구조로 어느 날 갑작스러운 편집장의 죽음으로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마지막 바램본의 시를 4개의 특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지역색 섹션입니다. 첫 번째 섹터에는 앙리가 가진 아름다움에 가려진 양극성을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운 시내를 보여주지만 이곳에는 쥐들이 들끓고 지붕에는 수백 마리 고양이가 살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노인 공경 따윈 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저마다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며 지역적 섹션을 마칩니다. 이 섹터에서는 저는 지역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임장을 할 때 자신이 속할 사이트의 특색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에 이 디자인이 놓여지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저 트렌드만 따르는 맥락 없는 미가 만들어집니다. 더욱이 지속 가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간은 단지 잘 만들어진 세트일 뿐 사람의 기억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적 사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디벨로퍼들에게 더 연관이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브랜드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트렌디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멀리즘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가득하고 트렌드가 가득한 공간에 미니멀리즘 인테리어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트렌디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술과 예술가 섹션입니다. 살인죄로 수감된 화가는 감옥 내에서 교도관인 자신의 뮤즈인 시몬을 모델로 혁신적인 누드 초상화를 그리고 이 작품은 예술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미술상 카다지오가 그를 스타로 만들고 예술성과 상업의 경계, 제도 속 창조성이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섹터에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욕망과 금기의 미학입니다. 카다지오가 그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몇 년을 할애했는데 기껏 그림을 그린다는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의 벽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후세에 더 빛이 났을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마치 욕망과 금기에 대한 호기심이란 키워드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가질 수 없으면 더욱 가지고 싶은 계륵 같은 마음은 사람들을 더욱 들끓게 합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시면 카지노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으며 백화점의 화장실은 늘 2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컨셉을 잡아보세요. 새로운 디자인과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시 섹션입니다. 68혁명을 패러디한 듯한 앙리의 학생운동을 취재합니다. 제피렐리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체스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지만 그 열정은 종종 허무함과 자기 모순을 드러냅니다. 루신다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제피렐리의 선언문을 고쳐줌으로써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치적 이상과 청년 세대의 급진성을 우아하고도 유머러스하게 해석한 앤더슨 특유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신다는 제피렐리의 선언문을 간단하게 고쳐주기로만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선언문을 작성하는 지경까지 옵니다. 정치적 중립은 뒤로 한 채 말이죠. 정치적 갈등을 체스의 경기로서 유쾌하게 풀어나가지만 끝마무리는 역시나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욕배틀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벌놈들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었던 것도 이 영화 속 한 장면을 보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빗발치고 의미 없는 땅 따먹기를 하는 21세기의 전쟁 속에서 유쾌한 배틀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튼 프로파간다성, 즉 선전성을 보여주는 컨셉을 유쾌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브랜드의 새로운 트렌드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나요? 그것을 본인의 브랜드만의 아니면 메시지로 설정해서 재해석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번째, 맛과 냄새 섹션입니다. 경찰청장 집의 전속 셰프 네스카피어는 평소처럼 섬세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청장의 아들이 납치당하고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움직임과 기억 속의 회상으로 요리와 추리가 얽힌 서사가 전개됩니다. 로버트 기자는 사건과 셰프의 감정을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냉부의 한 장면인데요. 셨는데 비주얼이 너무나 지금 비슷합니다. 오. 세 가지가 다. 너무 좋습니다. 음식의 맛으로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맛에는 서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냄새와 맛, 소리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역시 F&B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보문고처럼 브랜드 향으로 냄새를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요. 국밥만 좋아했던 저는 흑백 요리사를 보고 음식에도 예술성을 가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친밀성과 예술성을 본인 브랜드만의 예술성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죽어가는 네스카피어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자신은 외국인이니까 그런 진정성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버랩이 되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맛과 서비스는 기본이고 공간 디자인까지 하이엔드급으로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시장이니까요. 정말 헬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오픈 주방의 장면이 있는데 식당에서는 특히 오픈 주방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오픈 주방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결성이 가장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오픈 주방을 하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믿고 시킬 수 있는 깨끗한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아서 하위처 주니어의 부고가 실리고 그의 편집 철학을 기자에게 철저한 자유를 주되 진정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기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편집실이라는 공간은 마치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섹터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섹터입니다. 편집장이 이미 죽은지도 모른 채 케이크를 가지고 오는데요. 다들 허기가 지었는지 하나둘씩 케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꽤나 많은 울림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지내며 곡을 하며 추모를 합니다. 매우 슬픈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은 이들을 위한 명쾌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 또는 가족과의 재회를 하며 이야기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뒤에서는 고스톱과 섰다를 하는 어른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지키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례의 이미지는 무겁기만 한데요. 넷플릭스의 더 라스트 월드라는 독일 장례에 관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를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장례는 꽤나 유쾌하기도 하며 춤을 추며 애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는 꽤나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혹시라도 그런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노홍철 형님의 카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관짝방이 따로 있는데요. 관으로 디자인된 테이블과 가구가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 보는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는 홍철 형님의 컨셉, 박수를 탁 치게 만듭니다. 앤더슨의 영화는 철저한 통제 아래 정교하게 연출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들이 자유로운 즉흥 연기를 펼치기보다는 감독의 정밀한 세계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톱 배우들이 그의 작업에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번 새로운 트렌드, 감각적인 색감, 정교한 세계관. 앤더슨의 영화는 익숙하면서도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종종 트렌드라는 이름 아래 소비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브랜드의 철학을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앤더슨처럼 나만의 세계관과 미학을 구축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다양한 곳에 주목을 받고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팬들은 단지 예쁜 미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철학과 서사, 그리고 브랜드가 쌓아놓은 세계관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그 예술성을 인테리어 디자인에 가미시키는 진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영상을 이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다음 편으로 따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들의 섬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2탄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성, 이데올로기, 잘못된 서구적 시각, 오리엔탈리즘 등의 키워드로 준비해 오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번에 구독해서 제 2막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철학들을 개들의 섬으로 재밌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준비해 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아디오스.